안녕하세요. 현재주의자입니다. 오늘 장은 좀 어떠셨나요, 현재 여러분? 오늘은 내 마녀의 날이었습니다. 선물 옵션 만기일이죠. 무사 통과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미증시 선물도 거의 사이드카가 걸리기 직전까지 가는 정도로 떨어지고 있었고, 그 상황에서 선물 옵션 만기일인데도 변동성이 크지 않았다. 나름의 또 미미한 반등을 보여주고 끝났다라는 걸로 마무리하고요. 지금 현재 미증시는 3%대 하락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일 우리 시장이 시작이 좋을 수가 없겠죠. 마무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저는 단기 조정을 예상해왔고 단기 조정에 끝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네, 금산분리에 대해 질문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니콘스 파파유라는 분인데요. 항상 감사합니다. 현자님 혹시 시간이 나신다면 금산분리가 뭔지 삼성과 계열사 간 금산분리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뒤에 문장을 못 봤네요. 일단 금산분리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려고 붙여놨습니다. 그대로예요. 금융권과 산업을 분리한다라는 건데요. 은산분리, 금산분리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은산분리는 금산분리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저도 예전에 되게 정리를 하면서 공부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인터넷 은행법 때문에 관련주가 요동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진짜 그게 2018년인가 그렇죠. 은산분리 이슈로 이게 34%까지 완화한다라고 해서 카카오가 결국에는 카카오뱅크를 지분을 34%까지 늘리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기억나시겠지만. 그래서 그때 금산분리는 뭐고 은산분리는 뭐냐라는 이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어차피 글자만 보고 공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해는 했는데 약간 이게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기업이에요. 기업인데 제가 자회사로 현자은행을 두고 있어요. 그럼 제가 기업을 운영하면서 자금난에 처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보면 전환사채권 발행이다. 그 다음에 유상증자다. 이렇게 돈을 조달하는 게 보이잖아요. 내 뒤에 돈이 있잖아요. 제 뒤에 근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딩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돈을 뺏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돈이 누구 거죠? 은행이잖아요. 은행이면 사람들 돈입니다. 약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재정이 좀 불건전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산을 분리하는 건 좀 나름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 그런 상황에서 약간 좀 카카오뱅크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은산분리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지분을 많이 못 늘리니까 지배력도 약해지고 협업도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인터넷 은행 특례법이라는 게 생겨서 결국에는 카카오뱅크의 34%까지 지분을 늘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금산분리에 대한 얘기는 이렇고요. 삼성과 계열사 간 금산분리다. 그럼 결국에는 삼성생명이라든가 화재 그런 얘기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다음에 준비해 보겠습니다. 사실 정리가 안 됐어요, 머릿속이. 뒤에 사진을 안 바꿨네요. 죄송합니다. 저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을 붙여넣은 이유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넣은 거고요. 선물옵션 만기일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울리아노란 분인데요.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라고 하시면서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처음 주식하시는 분들은 목요일장 희한한 일 생기니까 잘 지켜보시라고 하셨는데 오늘 장이 좀 이상하게 쭉 조금씩 빠지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간략히라도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시는데요. 오늘은 쿼드러플 위칭 데이, 네 마녀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마녀 네 마리가 심술을 부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은 1년에 4번 있습니다. 4번 있고 옵션 만기일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데 거기다 선물 만기일까지 겹치기 때문에 굉장히 심술을 많이 부린다라는 날입니다. 자, 옵션 만기일은 결국엔 옵션을 청산해야 되는 거죠. 옵션은 대충 알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제가 여기서 가타부터 설명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옵션은 티켓입니다. 자, 이 티켓으로 이 현물을 살 수 있어 라는 건데 그게 시기가 만기일까지는 서로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콜 매도, 풋 매도라고 하면 콜을 매수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상승에 베팅을 한다는 거죠.
근데 풋을 매수한다는 거는 하락에 베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00원짜리 옵션이 있는데 나는 이게 9,000원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11,000원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는 거예요. 옵션은. 그러니까 옵션은 티켓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티켓이에요. 티켓. 그러니까 이 티켓에 대한 가치가 왔다 갔다 하겠죠. 왜냐하면 이 티켓 가격이 1,000원이에요. 근데 현재 가격이 10,000원이에요. 근데 12,000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1,000원짜리 티켓을 사는 게 맞죠. 그럼 내가 1,000원을 주고 1,000원을 벌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채권이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대충 개념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옵션 만기에는 이 옵션에 대해서 청산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조건 실컷 일단 청산을 해야 돼요. 근데 가격이 떨어지면 그 현물을 양수 안 하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나는 이게 10,000원이라고 생각했는데 9,000원이면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건 실컷 그때 돈 버는 사람이 있으면 돈 잃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제로섬이잖아요. 그러니까 돈 잃는 사람이 돈 버는 사람한테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좀 포트폴리오를 청산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정확하게 어떻게 굴러가는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그게 보여지는 거는 결국엔 외국인 매도, 뭐 기관 매수 이런 거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매수 매도를 하는지 난 몰라요. 근데 다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포인트 하나 찍고요. 선물 만기도 똑같죠. 선물도 결국에는 청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청산일이 지나면 이게 아예 그냥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산을 해야 되는 거고, 이 두 가지가 맞물리는 날이란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맞물리는 날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폭발한다. 자,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했는 거를 검색해보면 수천 개가 나올 겁니다. 이런 내용이. 그러니까 정말 노말한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들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내 마녀의 날입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에요. 그럼 이 날은 어떤 날이죠? 이때까지 제 말을 다 들어보시니까 그러면 이타저타 뭐 저런저런 이유로 거래가 많이 생기겠구나. 아, 근데 변동폭이 굉장히 커지겠구나. 그 동시호가 때 동시호가 때 터지는 거래량 보셨죠? 거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데일리 거래량의 10% 이상이 터집니다. 그 잠깐 10분 동안의 동시호가 동안 그때 막 한 번씩 막 삼성전자가 하한가 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한가로 끝나지는 않죠. 근데 하한가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매도 물량이 많이 쏟아졌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현물을 다시 사야겠죠. 그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거래량이 터진다는 거예요. 자, 근데 한두 번씩 선물 옵션 만기일 때 참사가 벌어지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밸런스가 안 맞아서 막 마이너스 5% 빠지고, 그때 정확히 몇 프로 빠졌죠. 두 번인가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때 엄청나게 큰 폭락을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무언가 이걸 뭐라고 하죠? 상징적인 상황이 돼서 선물 옵션 만기일은 굉장히 변동폭이 크구나라고 사람들이 지레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금 떨어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겁먹는 거죠. 야, 이러다가 오늘 종가 때 박살 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심리가 계속 형성되면서 거래가 발생하는 걸로 전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개인 거래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신경 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큰 돈 가지고 노시는 분들이 노는 판에서 그냥 왔다 갔다 그냥 현물 선물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거에 좀 질에 쫄아가지고 좀 같이 매도에 참여한다거나 자기가 관여할 매도가 아닌데 그게 하락 매도인 줄 알고 또 투매에 참여를 한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선물 옵션 만기일 때는 그냥 관망합니다. 오늘 단기 트레이딩 하나도 안 했어요. 관망만 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제가 어찌하겠습니까? 그래서 동시효과 때 움직이는 거를 좀 봤으면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 마녀의 날이라는 프레임으로 사람들의 경계감이 극대화된 상황이라서 이런저런 방향성이 좀 크게 나오는 거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증시가 폭락 중입니다. 종가를 봐야 알겠지만 사실 뭐 지금 미증시의 개폭락을 생각하기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 파월 의장이 FOMC를 계속 주목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파월 의장이 얘기한 게 제로금리이고 지금 현재는 금리 인상을 검토조차 해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래저래 다 해석하는 겁니다. 이제 그 말에 대해서 마치 우리가 국어 시간에 공부를 하듯이 뭐 밑줄 긋고 이건 복선이다, 이거는 무엇을 상징한다 이러면서 2차적인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 파월 의장이 그런 발언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그럼 첫 번째 좋게 해석해 볼게요. 그냥 희망회로를 가득 태운다라고 하면 제로금리를 2022년까지 한다고? 그럼 지금 공짜로 계속 돈을 빌릴 수 있는 거야? 우와, 대박, 유동성 폭발.
대박, 짱 이렇게 생각하는 희망회로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한 단계 꼬아서 생각해보면 야, 앞으로 경제가 얼마나 좋지 않길래 금리올릴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냐. 자, 똑같은 팩트로 두 가지 해석을 했어요. 자, 근데 지금 현재는 두 번째 이유가 도미네이트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미증시는 종가를 계속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신고가 영역입니다. 나스닥도. 역사적인 최고 신고가 영역이에요. 그런 상황이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고가는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물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물린 사람이 없는데 지금 왜 팔죠? 왜냐면 내가 손해라서 손절하는 것도 아닌데 왜 팔죠? 무조건 차익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막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었어요. 팔고는 싶은데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못 파는 거죠. 근데 사람들한테 마땅한 이유가 발생한 거예요. 야, 파월 의장이 말한 거 보니까 턴내 텄어. 그리고 뭐 지금 뭐 코로나 2차 웨이브가 발생한다고? 야, 안 되겠다.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군 하고 다 팔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난 지금 수익이거든. 신고가잖아요. 손해보는 사람이 있으면 좀 이상한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손해보시는 분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지수가 신고가를 찍고 있다는 거지 모든 종목이 지금 상승 중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저런 그 매도 물량들이 약간 스노우볼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상승론자와 폭락론자 이제 이맘때면 나오는 거죠. 상승론자가 이때까지 득세를 하지 못했어요.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장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데도 상승론자가 거의 없었어요. 전부 다 폭락론자밖에 없었습니다. 맞죠? 이거는 제가 좀 침소봉대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폭락론자가 많았어요. 이 가면을 벗겨보면 이 조커 같은 놈들이 자, 상승론자는 결국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폭락론자는 매도를 한 사람, 매수를 하고 싶은 사람, 공매도와 인버스 충들, 그리고 훈수충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폭락론자가 득세했다는 건 이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약간 좀 이게 연역적 추리로 가능한 거죠. 이거는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매도하고 이제 좀 떨어지면 사야지 라는 사람들도 지금 많을 거예요. 왜냐면 차익 실현의 욕구가 많아졌었고 그럴 만한 이유도 빌미도 충분히 제공했기 때문에 이제 매도한 사람이 좀 조금씩 나타날 겁니다. 그 사람들은 당연히 폭락론자로 바뀌겠죠. 왜냐면 내가 팔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상승론을 외쳐봤자 뭐하죠? 뭐 간디입니까? 자, 그런 사람들. 매수 대기자가 지금 증시 주변 자금이 60조가 넘었습니다. 자, 매수 대기자예요, 그 사람들. 지금 그런 뉴스 보셨죠? 증시 주변 자금이 사상 최대다. 자, 증시 주변 자금이 사상 최대입니다. 증시 자금이 아니에요. 증시 주변 자금이 사상 최대다. 자, 매수 대기자가 사상 최대다라고 치환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럼 두 번째 사람 많겠죠? 자, 공매도 인버스. 근데 지금 공매도 상환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공매도 잔고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오르면 안 돼요. 공매도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계속 증시가 오르면서 공매도 상환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배가 아플 겁니다. 내가 공매도한 거를 싸게 상환해야 되는데 지금 공매도도 금지돼 있고 갑자기 증시는 알 수 없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지금 뭐 나름 브레인이라는 뭐 월가의 사람들 그리고 여유도 있는 사람들도 상승 못한다. WD 가야 된다. 이거는 뭐 코로나 사태는 아직 멀었다. 뭐 이렇게 팔짱 끼고 얘기하고 있다가 증시가 상승하니까 멋쩍어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 그리고 훈수충 어디 가나 있습니다. 장기 두고 있으면 와서 뒷짐지고 자기는 뭐 이해타산도 없는데 거기 놓으면 안 되지 뭐 이러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 네 가지가 지금 하모니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결국에는 매수 대기자가 가장 많은 거죠. 그 공매도 상환 인력들이 많은 거죠. 매도자는 잠재적인 매수 인력이죠. 자, 사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폭락론이 지배하고 있으면. 경계를 극대화해야 되고요. 인버스 추가 매수는 끝났고 지금 현재 인버스는 상승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저는 인버스를 일단은 보험성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증시가 여기서 끝도 없이 폭락한다라고 하면 저는 그나마 비빌 구석이 있는 거예요. 이제 비빌 구석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금리가 0%로 22년까지 간다. 파월 의장이 경기를 별로 안 좋게 보고 있다라고 지금 해석하고 있어요. 외신들도. 그런 상황인데 지금 5차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원에 있잖아요. 근데 지금 파월이 약간 경고를 한 거예요. 그 정치권에 경고를 한 겁니다. 정책 당국자들한테. 나는 금리 올릴 생각 없어.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니들이 지금 정책적으로 이제 해결해 줘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마이너스 금리는 없어.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니들이 해야 돼. 5차 경기 부양책 가지고 시시비비 하지 말고 상원에서 빨리 통과시켜라. 이런 압박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일단 그렇게 초동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자, 미국 증시나 경제 지표는 계속 집중해야 됩니다. 근데 미중 무역 분쟁은 블랙스완이에요. 근데 트럼프의 재선 일정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막 파국으로 치닫을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북한 이슈도 어떻게든지 해결하고 들 겁니다. 지금 약간 또 드라마틱한 연출을 하기 위해서 북한이랑 미국이랑 사이 안 좋아지고 있고 우리나라랑 북한이랑 사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이게 떡상을 하더라도 떡 나간 뒤에 떡상하면 이번에 인버스가 아니지 코로나 사태처럼 떡 나간 다음에 떡상하면 지금 거의 원점에 돌아왔잖아요. 지금 원점에 돌아왔습니다. 증시가 코로나 전 원점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 상황인데 되게 웃기죠. 생각해보면 원점으로 돌아온 건데 사람들이 굉장히 큰 상승을 했다라고 느끼고 있고 증시가 굉장히 좋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그 헬스 할 때 그 무거운 거 들다가 가벼운 거 드는 그런 거예요. 아무튼 원달러 환율도 주시해야 되고 지금 1200선을 좀 지켜주고 있는데 1200을 넘어가면 저는 외인 자금이 이제 유입될 만한 빌미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기계에서 달러는 찍혀져 나오고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대응하고 있고요. 악재는 확진자 증가세 확대가 떴습니다. 갑자기. 디플레이션 공포라는 게 뜨기 시작했어요. 이제 기사에 슬슬 나오더라고요. 이제 디플레이션 차례이냐 이러면서 제가 뒤에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뒤에 공포, 아래 공포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신흥국들의 CDS 프리미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부도에 대한 좀 옵션 같은 겁니다. 변종 지속 발생은 안 뜨고 있고 아무튼 지금 코로나 락다운 해제에 대한 호재는 슬슬 사라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제 체크 표시 회색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백신 개발에 대한 모멘텀도 살살 사라지고 있습니다. 치료제 개발은 계속 이슈가 되고 있죠. 치료제는 이제 백신보다는 눈앞에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부각이 되는 겁니다. 장중 루머는 조심하세요. 이제 뭐 장중 루머가 판을 칠합니다. 북한 관련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디플레이션, 그다음에 기업의 파산, 이런 둥 외신입니다. 월스트리트이 낮게 열렸다. Fear.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New Virus Wave.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2차 감염에 대한 우려가 그 월스트리트를 낮게 잡아끌고 있다는 거고요. 페드가 이 전망을 경고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경고하지는 않았어요. 내용을 가만히 보면 페드가 글루미 아웃룩, 우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Deflation now worry라고 하죠.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의 공포가 이제 왔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언론에서 디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꺼낸 겁니다. 아무도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런 걸 잘 생각해 보세요. 펜대를 굴리는 사람들이 슬슬 꺼내고 싶은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증시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월스트리트에 그 잘났다는 사람들도 상승 아무도 예측 못했잖아요. 상승을 예측한 건 우리 현자님들과 저밖에 없습니다. Weekly Jobless Claim Due. 이거는 나왔죠. 생각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미증시에 전혀 영향을 못 주고 있어요. 스탁이 오픈로 낮게 열렸다. 근데 테크주에 포커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스닥이 신고가를 찍은 겁니다. 다우랑 S&P가 아니에요. 자, 크루드 오일이 인벤토리가 서플라이 글룻, 과다하게 공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펙 플러스랑 오펙이 협의를 했어요. 그 서플라이 컷을 하자는 거를 연장하자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단기 하락으로 보입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가 지금 페드의 우울한 전망이 겹쳐지면서 좀 유가의 하락을 불러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신입니다. 불법 공매도 발 못 붙이게 9월 전에 처벌 강화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슬슬 공매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3개월 턴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일정보다는 더 빨리 나왔어요. 제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니만이 이런 얘기가 나올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빨리 나오다니. 내용을 보시죠. 불법 공매도가 발 못 붙이게 한다. 어떤 거냐 하면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무차입 공매도랑 그다음 업팅 룰을 어기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몇 번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알 거예요. 시장 조성자는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시장 조성자에 한해서는 가능해요. 근데 그런 놈들이 아닌 놈들이 그냥 무차입 공매도를 한다는 거죠. 대차를 해와서 해야 되는데 대차도 안 해놓고 약간 그런 겁니다. 그거를 좀 손보겠다. 이건 좋은 겁니다. 당연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금융 당국이나 이런 거래소는 공매도를 폐지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공매도가 정말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입장은 아닌데요. 저는 공매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매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선진국에 다 있어요. 필요하니까 있는 거죠. 근데 돈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정말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공매도를 없앨 리가 없다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이고. 공매도가 또 순기능도 있긴 있어요. 저렇게 무차익 공매도나 업팅룰 어기고 이런 것만 없으면 저는 순기능이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장을 보세요. 시장을 보세요.
어디 듣도 보도 못한 종목들이 맨날 상한가 하고 있죠. 이게 공매도가 없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좀 그 평가를 잘 하는 헤지 펀드가 있었으면요. 지금 그런 종목들 작살났을 겁니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몇 번 됐을 거예요. 하지만 뭐 지금 현재는 공매도가 불가능하고 그런 거품을 즐기는 게 뭐 나쁜 건 아니죠. 은성수 공매도 금지 제도 개선과 함께 환원 필요시 연장할 것 필요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앞에 조건이 너무 강한 거죠. 필요시 연장할 것 연장한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시가 저게 100% 통과해야 되는 조건인데 필요시가 어떤 필요일까요? 그러면 다시 지난번 코로나 사태 1400대까지 떨어지는 일이 있으면 연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만 한 거죠. 예, 선제적인 대응이 아니란 거예요. 하반기 코스피가 2350 갈 수 있다. 실물 저점은 2분기 장근혁 자본시장 연구원 연구위원. 어이구 약간 돌림노래인데. 저분은 뭐 말을 바꾸고 이런 분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근데 뭐 2350이면 너무 배럭 점프인 거죠. 예. 시원하게 3000, 4000 정도는 좀 분석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유동성이면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금 코로나 사태가 이제 이대로 끝난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대로 끝납니다. 만약에 저는 끝날 거라고 생각해요. 예. 코로나가 안 없어져도요. 우리 평상시처럼 살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뉴노멀 사회가 오고 있는 거죠. 우리가 겨울 독감이 있다고 해서 못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도 결국에는 달고 살 겁니다. 우리가 미세먼지가 생겼다고 해서 못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미세먼지가 있어도 에이 저 진짜 짱깨놈들 이렇게 욕하면서 마스크 끼고 다니잖아요. 자 그러면 코로나가 뉴노멀이 된다. 우리에게 계절적인 감기로 찾아온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마스크를 끼고 근데 코로나가 아예 종식이 돼도 마스크 끼고 다니는 사람 많을 겁니다. 왜냐면 이번에 마스크 껴보니까 좋잖아요. 아프지도 않고 감기도 안 걸리고 저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본 게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 원래대로 돌아가요. 모든 상황이 제자리로 찾아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기업들의 실적도 회복되겠죠. 항공사 매출 올라가겠죠. 여행사 살아나겠죠. 해외 관광업들 살아나겠죠. 그러면 그 실업자가 그냥 레이드오프예요. 잠깐 잘렸던 사람들이 돌아오겠죠. 그럼 결국은 경기가 회복되는 겁니다. 근데 달라진 게 뭐가 있죠? 모든 게 다 제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더 좋아진 것도 아니고. 근데 달라진 건 뭐죠?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습니다. 그것만 생각해도 지난번과 똑같은 증시 그 주가에 있다? 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예,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럼 그 돈은 다 어디로 가죠? 찍어낸 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회수하죠? 유동성 본원 통화량 모네터리 베이스 그때 제 그래프 붙여드린 거 그게 뭐 하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그 멀리서 보면 우상향입니다. 돈은 계속 찍어내고 있어요. 그런 상황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거품이 온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셀트리온이 종합제약사 도약한다. 다케다 아테 사업 인수했다. 뭐 화이트벤 뭐 이런 거죠. 그 갑자기 트리온이라고 제가 붙여서 죄송합니다. 셀트리온이 다국적 제약사 다케다 제약에 아테 지역 18개 제품의 특허와 판권을 인수한다. 자, 저 매출액이 뭐 그렇게 크지 않은 제약사를 그 인수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일단은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특허와 판권을 인수한 거잖아요. 약간 이런 것들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셀트리온 시리즈가 주가가 떨어지고 있던 게 아닙니다. 상승을 크게 하고 있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달리고 있죠. 셀트리온 제약도 그렇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만 이상한 블락딜 악재 때문에 신고가도 못 뚫고 있고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이 상황에서 계속 막 떡상한다라는 희망회로보다는 적당히 슈팅하다가 좀 플랫하게라도 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이대로 계속 상승한다는 아니다. 공매도가 없죠. 여러 가지 아무튼 뭐 일단 셀트리온 좀 지켜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뉴스 하나 가지고 뭐 3년상을 간다. 셀트리온이 뭐 종이조각 같은 주식도 아니고요. 미국 주식 하락 출발 2022년까지 제로금리 공짜 돈의 시대에 열렸건만 예, 공짜 돈의 시대 맞습니다. 예, 제로금리죠. 0.25%라고 돼 있지만 0에서 0.25%인 거예요. 이건 기준금리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짜 은행이 공짜로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이 제로금리, 말이 공짜 돈이란 겁니다. 그 파월 의장은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걱정하는 것은 경제의 장기적 피해 문제라며 지난 몇 개월간은 잘해왔지만 문제는 일자리에 신속하게 복귀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런 관광업 같은 것들이죠. 뭐 자동차 생산 공장에 있던 분들은
잠깐 레이드오프 됐다가 바로 돌아왔죠. 근데 관광업은 아직 활성화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못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타겟해서 얘기했을 거예요. 미국 경제 회복의 속도는 코로나19 극복 과정에 달려있다. 자, 코로나19 극복 과정에 달려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 당국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자, 경제 캘린더를 보시면 다 빨간색으로 나왔어요. 금리 결정도 그냥 동결, 상승시킬 생각 없다. 이렇게 되면 예전 같으면 금리를 상승시킬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 우와, 이 유동성이 아직도 유지되는구나 라고 다 좋아해야 될 상황인데 중심은 떨어지고 있어요. 자, 똑같은 팩트에서 다른 움직임이 맨날 나옵니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은 이제 영국의 지표들이 발표되니까 뭐 미국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수치들이 완전 개차반으로 나와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저런 것들이 약간은 증시에 발목을 잡고 있긴 합니다. 유로 지역부터 시작해서. 자, 국내 주요 이벤트 보시면 오늘 수소차가 갑자기 떴죠. 근데 이거는 이런 뉴스 때문이라기보다는 지금 나스닥에 상장한 이 수소차 관련 종목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수소차가 나스닥에 상장할 정도면 수소차도 비전이 있다는 거네. 자, 이렇게 되면 수소차 관련주가 저는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저는 그런 나스닥 상장이라든가 그런 수소 모멘텀 때문에 말씀드렸던 게 아닌 거 아시죠? 저는 뭐 몇 개월 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뭐 좀 늦긴 했지만 아마 불이 붙으면 수소차도 한거품 할 것 같습니다. 그때 전 좀 털고 나올 거예요. 당연히 털고 나올 겁니다. 수소차는 올라갈 것 같지만 테슬라 보세요. 테슬라도 얼마 전에 N자형 파동 그렸습니다. 그렇게 잘 올라가는 종목도 조정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거품이 발생하면 적당히 먹고 빠져야겠죠. 자, 내일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철강, 광업계 상생협력 협약식 개최. 약간 철강주. 과기정통부 미세먼지 연구개발. 미세먼지. 오늘 위닉스가 생각보다 강했죠. 안 떨어지더라고. 자, 지금은 미국 바이오 전시회가 진행 중입니다. 현지 시간. 이제 끝나가고요. 뭐 그렇게 큰 이슈는 발생하지 않았죠. ABL 바이오 정도. ABL 바이오가 오늘 지지부진했다가 지지부진하게 끝났죠. 팔지 않았습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끝났고요. 이거 밑으로 늘려야 되네. 죄송합니다. 이제 미국 당뇨병 학회가 시작됩니다. 뭐 셀리버리 뉴스가 떴더라고요. 이제 당뇨병 학회에서 뭐 관련이 있던 종목이 한미약품, 영진약품, 현대약품 오늘 좀 올랐죠. 앞타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이었어요. 셀리버리 오늘 제가 추가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왜 리스트가 안 나오는 거죠. 미국 암학회 2차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증시는 이렇게 움직였고요. 시간에는 살짝 하락하고 끝났습니다. 근데 지금 미증시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는 별로 안 좋겠죠. 그 시초가가 안 좋고 한 번 더 추가 하락 나온 다음에 반등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요. 뭐 단기 트레이딩을 노리시면 그런 움직임을 봐도 되겠죠. 저는 내일도 단기 트레이딩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좀 관망할 예정이고요. 오늘 개인 투자자가 1조 2천억치를 매수하게 됐습니다. 이 매수 당한 겁니다. 개인 투자자가 산 게 아니고요. 매수를 당한 겁니다. 저 기관 저렇게 1조 넘게 팔아제낀 건 누군지 아시겠죠? 제가 오늘 흐름 이 반만 맞았어요. 좀 금융 투자가 털고 나갈 거라 생각했습니다. 털고 나갈 거라 생각했는데 그걸 외국인이 안 받아주더라고요. 삼성전자 매동을 봤는데 외국인이 안 받아줬더라고요. 이거 약간 애매하네. 외국인이 좀 받아주고 랠리를 해야 되는데 금융 투자가 결국에는 개인한테 던지고 갔어요. 이렇게 되면 금융 투자는 남는 장사 했죠. 삼성전자 그렇게 폭등시키고 그대로 개인한테 주고 갔습니다. 개인은 약간 뻥진 거예요. 코스닥도 뭐 약간 뭐 내만여의 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에 비하면 그러니까 이 정도면 그냥 미약하죠. 미약한 하락이고 대차 잔고량은 줄었고 투자 예탁금이 또 늘었습니다. 이거 거의 무한맵이에요. 지금 뭐 계속 올 것 같습니다. 투자자 예탁금이 어디까지 늘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게 계속 늘어줘야지 외국인 기관이 다른 생각을 못 할 겁니다. 이거 진짜 금모으기 운동하듯이 그냥 저금통에 있는 돈들 다 투자자 예탁금으로 넣어라 운동하면 진짜 외국인 기관 진짜 빤스를 할 거예요. 신용융자는 뭐 지속적으로 늘고 있죠. 베고데이션이 해결이 안 됐더라고요. 선물 옵션 만기가 됐는데 일단 내일은 콘텐고로 바뀌거나 이제 움직임이 좀 이제 범위가 줄어들겠죠. 지금 현재 글로벌 경제 지표는 안 좋습니다. 다우존스가 3.8% 가까이 떨어지고 있고요. 더군다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이시죠? 그렇게 되면 내일 삼성전자가 별로 안 좋을 수 있겠죠. 시초가가. 장 막판에도 안 좋았고요. 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현물 청산 움직임 때문에 좀 장 막판에 급등하는 모습은 보였지만 급등까지는 아니고
좀 상승하는 모습은 보였지만 또 시간에서 안 좋게 끝났을 거예요. 아까 시간에 보니까. 자, 상해랑 일본 니케이는, 일본은 지금 최근에 제가 안 보고 있어서 모르겠네요. 지금 유로존이 굉장히 안 좋죠. 근데 영국 지표가 거의 박살이 납니다. 사람들이 이상한 게 이 시야가 눈앞에 있는 것 같아요. 저 지표가 언제 나온 건데 지금 와서 지표가 안 좋다고 떨어지고 있는 거죠. 미국채 10년물은 이제 금리를 상승시킬 생각이 없다고 했으니까 뭐 10년물에 몰릴만 하죠. 지금 원달러는 1200선을 아슬아슬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WTI 컨트랙은 떨어지고 있고요. 이건 아까 서플라이 글룻이라고 했죠. 서플라이 과다.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네요. 금이랑 지금 다이버전스 돼 있죠. 금은 상승하고 있는데요. 예. 글쎄요. 글쎄 싶습니다. 지금 경제가 망한다는 얘기가 나온 게 아니에요. 바뀐 게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하루 만에 바뀔까요? 신기하지 않나요? 엊그제가 진짜 찰나의 직전 같은데 이틀이 지났는데 생각이 그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신고가를 찍던 나스닥이 떨어지고 있죠. 하루 만에 대체 뭐가 바뀌었죠? 코로나가 뭐 변종이 발생했나요? 정책이 바뀌었나요? 금리를 인상했나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하기 나름이고 그냥 약간 좀 이럴 때는 경거망동하지 않고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잠깐 보시죠. 코스피는 외국인이 뭐 마지막에 미약한 매수를 했지만 전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외국인이 약간 좀 단호하네요. 예. 금융투자는 뭐 엄청나게 팔아 제꼈고 뭐 괄목할 만한 움직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개인이 좀 많이 샀고 마지막에 좀 넘긴 게 누구한테는 금융투자한테 좀 넘겼네. 금융투자는 그래도 마지막에 좀 샀네요. 연기금은 마지막에 좀 팔았다. 연기금은 매도 일변도네요. 지금 며칠째죠? 연기금이 4일째 이거 빼면 지금 뭐 거의 2주 정도 동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기금이라고 생각돼요. 근데 이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거지만 연기금 등입니다. 연기금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번이 있습니다. 우번, 우정국, 우체국, 코스닥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는데요. 외국인이 또 마지막에 매수해줬죠. 자, 지금 현재 코스닥 움직임은 외국인이 완전 추종하고 있습니다. 잠깐 반대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외국인은 완전히 추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들의 마음이 갈대란 거겠죠. 외국인 따라가자. 외국인 신기할 거예요. 자기가 손을 왼쪽으로 하면 저 앞에 있는 사람들이 우르르 움직이고 내가 오른쪽으로 하면 사람들이 우르르 움직이는 게 보여요.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실패할 수가 없어요. 투자를. 최근에는 제가 거래원을 계속 보는데 메릴린치 창구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초단타 스캘핑 매매를 하는 시타델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동안 안 보이던 메릴린치 창구가 보이더라고요. 자, 그렇고요. 뭐 몇 종목 볼까요? 일단은 코스피. 네, 코스피는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한 라인까지 떨어졌다 올라갔어요. 2140 정도였죠. 예. 2140 정도를 찍고 반등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왜냐하면 뜨겁니다. 뜨거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근데 뜨거 하다 보면 차가워지겠죠. 하고 차가워지겠죠. 그럼 이 에어리어에서 놀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이 에어리어를 못 들고 떨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그냥 뭐 4분이 줄여밟고 올라갔죠. 그럼 여기서 플랫 조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약간 이렇게 플랫 조정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플랫 조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며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수는 지금 현재는 방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기어가고 있는 거죠. 코스닥. 코스닥이 누구인가? 네, 맞죠. 이거는 맞죠. 자,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갈지 좀 지켜봐야겠죠. 코스닥은 진짜 전 강하게 플랫 조정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좀 터지고 있고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뭐 이렇게 폭락할 만한 이슈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왜 빨간색이야?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자, 그럼 종목을 몇 개 볼까요? 삼성전자. 보세요. 네, 종가에 터진 거래량 보이시죠? 동시효과 때 터지는 겁니다. 지금 동시효과 때 점프했죠. 네, 이 에어리어. 지금 제가 생각한 조정까지 보였네요. 53,000원. 53,000원 라인까지 왔고, 자, 여기서 하락을 하더라도 52,000원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왔다 갔다 이렇게. 아니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거나, 이 두 개 채널에서 움직일 것 같습니다. 이걸 깨고 내려온다? 글쎄요, 이 양봉이 그렇게 만만한 양봉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양봉이. 사람들에게 태세 전환을 일으킨 양봉이에요. 그러면 이때 들어온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겠죠. 왜냐면 이 사람들이 손해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이닉스는 어땠나 움직임이? 하이닉스를 아예 안 보고 있네요. 제가 똑같네. 얘들이 삼성전자보다 훨씬 나은 움직임이긴 해요. 위치상. 현대차라
현대차를 말씀해 주신 분이, 잠깐만. 이거, 단순 맞지? 아. 현대차를, 이거 한번 볼까요? 저는 기아차 와이프 다 팔았습니다. 고점에서 팔았어요. 와이프도 나름 와렌 버핏인 것 같아요.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었고, 예, 이 정도 그리고 있었고, 지금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었고, 약간 변곡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변곡점이라고 생각하고, 이 갭이 있잖아요, 지금. 이 갭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갭까지는 메워줄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정도까지 해서. 메워줄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 떨어지면 약간 이렇게, 약간 요렇게 떨어졌다가, 약간 요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대차. 만약에 떨어진다면요. 현대 모비스? 뭐 다를 거 없겠죠. 똑같이 움직이지. 셀트리온. 아우, 그라운드 시즌. 자. 야, 이거, 예, 이 추세에 붙어갈 줄 알았더니 급등을 해버리네요. 갭 상승하고. 아이, 참. 알 수 없는 흐름, 진짜. 어떻게 이렇게 셀트리온이 무슨, 설마 오늘 다국적 제약사 그거, 당연히 소식은 우리보다 먼저 돌았겠죠, 당연히. KB금융. 예, 지켜보겠습니다. 뭐, 딱히 뭐, 말할 게 없네요. 네이버는 제가 종배한 지역에서 계속 놀고 있어요. 예, 네이버는 신고가를 오늘도 찍었습니다. 이거 나쁘지 않았는데, 팔지 않았어요. 신고가 찍으면 팔아야지라고 했는데, 너무 신고가를 짧게 찍고 내려왔어요. 좀 가지고 있을 예정입니다. SOL 오늘 와이프가 추가 매수했습니다. 71,000원. 좀 올랐네요. 근데 뭐 유가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추가 하락할 수도 있겠네요. 내일 등짝 스매시 한 대 맞으면 되는 겁니다. 카카오가 네이버랑 좀 다른 행보로 갑자기 보이네요. 저는 왜 이렇게 실패하는 거죠? 그렇게 고민을 하다 종배를 했는데 왜 하필 또 카카오가 잘 가는 참사 아닙니다. 예, 개인 투자자 많이 가지고 있죠. 멀리 가십시오. 예, 한진칼. 엄마야 이거 미륵선 깨는 건가요? 예, 저는 이제 한진칼을 매수할 일 없을 것 같습니다. 진짜 큰 폭의 하락이 발생하지 않으면 한진칼을 매수할 일은 없어 보입니다. 예, 정말. 단기 트레이딩 하는 지점도 제 깜냥에는 예측되는 게 없네요. 이게 뭐예요, 포도케미칼? 얘도 2차 전지잖아. 신고가네. 52주 신고가를 찍었네. 예, 이거는 거래량이 좀 터졌기 때문에 여기서 플랫 조정 보일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HMM, 조선, 현대상선. 예, 허허. 예, 그래요. 관심 가지지 않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누구인가 존에서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거래량이 좀 터지고 있습니다. 와, 이거 3스타 도지인데. 예,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HDC 현대산업개발이라는 이슈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는 게 맞다고 보고요. W게임즈. 와, 이런 종목은 대체 왜 이렇게 좋은 거야? 이유는 없죠. 예, 이유는 없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을 제 친구가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거 진짜 이렇게 생각했다고 제가? 여기서 1차 매수, 2차 매수? 와, 근데 왜 안 사니? 참. 해놓고 좀 끈질기게 봐야 되는데. 코스닥. 차바이오텍. 이렇게 많이 팔았다고, 외국인이? 이야, 근데 올랐어. 이거는 완전 진짜. 웃기죠? 여기서 발생한 상한가의 이유가 사라졌는데도 올라갑니다. 공매도가 왜 필요한지 알겠죠? 이럴 때 공매도 탁탁 쳐줘야 되는 거예요. 셀리버리는 시간에 좋았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오, 아니네. 셀리버리 뉴스가 시간에 했던 게 아닌가요? 네이버 토론방은 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시간에 안 떴네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셀리버리가 시간에 뜬 줄 알았는데 장중에 떴었네. 장중에 급등을 했다. 자, 셀리버리가 그렇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렇죠. 예. 안 팔았습니다. 예. 마크 안 보이죠.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대로 움직이네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흐름이죠. 뭐 파리대가 몰리면 그
F킬러 쳐야 됩니다. 예, 그런 거죠. 이거 누가 이대로 급등시킵니까? 이거 뭐 눈 헷가닥 뒤집힌 사람들 다 왔는데. KH 바텍. KH 바텍은 또 언제 이렇게 올라갔냐. 예, 지금 이것도 반등폭이 크기 때문에 뭐 딱히 예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점으로 온 거예요. ITM 반도체. 이거 N자형 파동 제대로 그리네요. 이거 추세 형성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알 수 있는 추세죠. 이렇게. 예. 아니죠. 이 추세가 맞겠네요. 예. 이 추세에 이 추세네요. 예. 이렇게 추세가 형성됐습니다. 지금 추세 돌파했고요. 추세 돌파했고 21선 지지, 지금 21선도 N자형 그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무서울 건 없죠. 이 종목이 무서울 건 없습니다. 무서울 게 없죠. 지금 현재 실적도 나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 예, 맞네요. 예. 실적이 굉장히 좋아진다고 생각하고 있네. 컨센서스가. 배당은 안 주는데. 배당 왜 안 줘, 너네? 이거 웃긴 놈들이네, 이거. 배당 주면 더 한 단계 레벨업 하겠죠. SK 바이오랜드 어떻게 됐냐? 그래도 제가 너무 일찍 판 건 아니지만, 팔았을 때보다 비싸네요. 가지고 있었으면 나쁘진 않았네. 근데 얘 모멘텀이 어떤 게 존재하죠? 예, 유비커스 홀딩스 이런 것도 궁금하죠. 올랐을 것 같더라. 예,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아리랑 댄스를 그냥 추가 안 잡구만, 이게. 이게 뭐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 되죠. 참, 진짜. 기가 찬다. 무슨 뭐 인터스텔라 중력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참. 그래도 운봉이네. 예, 이 라인이 와야지 좀 볼 것 같습니다. 근데 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있기 때문에 딱히 뭐 들어갈 필요 없는 거죠. 볼만한 게 없네. 케어젠. 케어젠 이때, 예. 야, 이거? 이렇게 따지면, 급락 나오면, 만약에 이거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급락이 나오잖아요. 만약 여기서.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지면, 21선, 5일선 한번 깨고, 한번 깼기 때문에, 21선 올라오는 거 여기, 21선 반등했다가, 한번 이렇게 떨어질 것 같아요. 예, 약간, 이런 느낌. 예. 하락 시나리오 그렸을 시. 이렇게 되면 제가 하락을 부추기는 말을 하는 건가요? 예. 이렇게 되면 매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닙니다. 제넥신 이게 진짜 웃기죠. 이거 완전 예, 헛다리 짚었는데 제가 진짜 호나우 딩류처럼 헛다리를 짚었는데요. 저 이거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 이해할 수 있네요. 뉴스가 떴네. 아무런 이슈도 없이 왜 오르지라고 했는데 이건 장 후에 나온 거잖아. 장중에 나온 뉴스인가요, 이거? 와, 이 모멘텀이 있었네. 장중에 나온 이슈네요. 2시. 2시에 나온 이슈면, 저희 결국에는 보세요. 지금 미국에서 임상 승인이 됐잖아요. 그럼 이 소식을 굉장히 빨리 알았을 겁니다, 사람들이. 그 소식을 지금 며칠 전부터 알았네요, 보니까. 예. 며칠 전부터 알았네. 예, 제넥신에 이슈가 있네요. 진짜. 정보 모르는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시젠. 저 지금 굉장히 오래 보고 있지 않나요? 예, 지금, 시젠은 좀 봐야죠. 그래도 관심 있는 분들 많은데. 허허이. 예, 이거는 거래량이 없네. 쌍봉 찍고 저점 올리고 있습니다. 예, 시젠은 진짜 여러분 진짜 딱 차트만 봤을 때요. 정말 나쁘지 않은 흐름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21선 깼다가 21선 키스했죠. 5일선 올라오고 있죠. 내일 갭상승하면 골든크로스입니다. 단기 골든크로스. 골든크로스가 나고 지금 현재 모든 이평선이 정배열로 바뀝니다. 투심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근데 안 좋은 점은 부채살이죠. 예, 이격이 너무 벌어져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기 앞에 매물대가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매물대에 걸쳐 있고 전고점이 걸쳐 있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갭상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가 문제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저점 올린다 이렇게. 그러면 슈팅 나오겠죠. 근데 전 그게
좀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시젠에. 예. 시젠은 지금 더 상승할 수 있겠죠. 예.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젠도. 근데 지금 현재 수익에서 더 올라갈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맞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팬데믹 상태입니다. 그러면 시젠이란 기업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업종에서 어떤 게 좋아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가 맥시멈일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매출이. 뭐 다른 걸 추진하면서 임상을 하고 이러면 달라질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봅니다. 펄어비스는 이거 진짜 이런 행보, 이거 만약에 행보 깨고 올라가잖아요. 지금 잠깐 꺾였네. 예, 꺾였네요. 꺾였는데 오늘 또 거래량 터지고 올라간다. 얘가 이거 뚫어내면, 자 보세요. 이거 뚫어내면요. 뚫어내는 시나리오 가정해 볼게요. 뚫어내면 약간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요. 뚫어내면. 그러니까 이 박스권을 뚫는 게 중요하겠죠. 그전에는 투자하는 건 그냥 박스권 매매밖에 못한다. 그러니까 약간 스토캐스틱 매매밖에 못한다는 거죠. 탑텍. 탑텍. 야, 이거 뭐야, 이거. 이 두드려 맞아야 돼요, 이런 예측은. 근데 얼추 비슷했다라고 또, 현재 여러분들의 또 긍정적인 마인드로, 저 정도면 맞춘 거나 진배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아닙니다. 개소리입니다. 예, 저 진짜, 저런 21선 깼고, 이것도 지금 신고가 종목이랑 비슷하게 움직이네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61선 올라오고 있어요. 자, 지금, 초보 개인 투자자들이 이동평균선 놀이를 할 겁니다. 61선 닿는 걸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예, 톱텍이라는 종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관심이 많을 거고요. 61선 키스한 지점 되면 보란듯이 반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을 역이용하는 거죠. 오히려 페일러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CJENM.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5초 정도. 예, 21선 지지 못해주고 떨어질 것 같고요. 강스텐 바이오텍. 이건 좀 일찍 팔았네. 얘도 치료제 모멘텀인데 좀 일찍 팔았네요. 일찍 팔아도 좋습니다. 예. 이거 진짜 개 망한다는 종목이었는데 이것도 제가 인공호흡에 살렸죠. 여기서 샀으면 진짜 발바닥 각질 낼름낼름 이런 소리 하고 있을 건데 했네요. 자, 콜마 BNH. 얘는 또 뭐야? 아유, 참 진짜 이 종목이 이렇게 급등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 있었을까요? 진짜 몇 명 있었을까? 조금 여력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ST팜 뭐하는 종목이야? 아이고 아리랑 댄스를 추고 있구만. 이녹스 첨단 소재. 얘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효성 첨단 소재 급등했죠. 저는 어차피 매수 타임을 놓친 겁니다. EM코리아는 수소차 중에 굉장히 건실했다. JNK 히터랑 더불어서 제가 좋게 생각하는 종목들이 JNK 히터, EM코리아, 그 다음에 풍국주정, 대우부품, 뉴로스 이렇게 5개입니다. 유니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HLB는 조금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죠. 리노공업은 어차피 좋은 종목이고. 이거 진짜 이렇게 올라갈 종목을 미리 잡아야 되는데 근데 이거 속 시끄러우면 못 잡아요. 여기서 잡지 못했으면 여기서 잡았으면요 몇 번을 팔려고 했을 겁니다. 보세요.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여기 산 사람들은 지금 보자. 2018년 10월부터 자 2020년 1월이면 1년 반을 고생했던 거예요. 이거 차트로 보면 저걸 못 기다려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못 기다립니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 보세요. 음봉 그리면서 살살살살 약 올리는 거. 역시 멀리 올라갈 종목은 떡잎부터 다릅니다. 누구인가? 넥슨 GT. 이거 벌써 떨어지면 안 되는데. 이거는 생각보다 상승력이 약하네요.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졌어야 되는데 하다 이래 떨어지네. 떨어지면 이거 급하게 떨어질 건데 모멘텀이 없잖아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오늘 장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장은 좀 한번 지켜보시죠.